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또 긴 황금 연휴 전날인데 이렇게 함께 하셔서 고맙고요. 바로 공무원 초과 근무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주상입니다. 얼굴이 커서 환영사 하시는 분 시선을 막을까봐 잠시 피해 있었습니다. 참 오늘 중요한 발제를 오늘 조태준 교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를 정리해 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 문제도 공무원들 설문을 통해서 아마 그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어떤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으로서의 또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당신들 입장에서 이 보는 관점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자꾸 모여서 공감대가 쌓인다면 여기 계신 정진만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의논을 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먼저 발표자, 토론자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교수십니다. 조태준 교수십니다. 한참 잘 나가는 젊은 인사행정학자입니다. 아마 지금 금년도 인사행정에 관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도리하고 있는 그런 젊은 학자입니다. 아마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토론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종함 한경대학교 창의인재개발원 부원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십니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이십니다. 박석풍 변호사십니다. 최정혜 창원시 지부장님이십니다. 정지만 인사처 복무과장님이십니다. 저는 강대상입니다. 저는 오늘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태준 교수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여러분들한테 던져 놓으실 거고요. 각계각층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당신들의 전문 의견을 내주시고 아마 그걸 갖고 서로 간의 공감을 어떻게 갖느냐가 오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참 재정의 지부장님도 오시고 또 이를 총괄하는 정지만 과장님도 계시고 이게 문제가 되면 해결해야 되는 변호사님도 오시고 또 신문에서 말씀해 주실 논설위원님도 계시고 두 분의 연구자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토론 부탁드리고요. 조태준 교수님은 한 20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토론자들께서는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신 후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서로 질문하고 서로 공감을 갖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인 관계로 12시 전에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태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주제를 저한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제를 할 이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거의 탐색적 연구에 불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 부분에서는 이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문적으로 많은 이제 접근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기초로 해서 더욱더 많은 학문적인 그런 관심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작성한 페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초과 근무 단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차 소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다루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공공 부분의 초과 근무 개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공공 부분의 초과 근무 개선을 통해서 즉 근무 방식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제고라든지 문화의 변화, 그다음에 공직의 변화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이제 근로 문화 같은 것들까지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공 부분의 초과 근무 제도 개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초과 근무 개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학자들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많지만은 사실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연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의 이게 하나의 이제 조직 문화로 관례화가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공공 부분의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떠한 탐색적인 연구를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특히 문헌 연구와 공무원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페이지의 문헌 연구 파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저해 요인도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특히 이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헌 연구 파트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개념적인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초과 근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사실 초과 근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측면. 그렇지만 아까 남궁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러한 개선이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그런 부분은 표 1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일가정 양립과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림 1에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훼손 과정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를 한 게 그림 1인데 일가정 균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직장에서 초과 근무로 인해서 직장에 대한 어떤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일가정 균형의 상태가 훼손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훼손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이 발생을 하고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은 또 궁극적으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갈등 상태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초과 근무로 인해서 조직 내 스트레스의 어떤 증가라든지 아니면 구성원의 이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다 개선된 노동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과 가정의 어떤 양립이 가능한 상태로 저희들이 조금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초과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고 있지는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표 2에 보시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공공 부분 초과 근무에 대한 선행 연구로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채열 그 교수님의 그 논문을 보게 되면은 뭐 초과 근무 수당의 비합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급을 인상하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 이제 제안을 한 그런 측면이 있고 김정원 외 그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과 근무를 해야지만 상급자들로부터 후광 효과를 받아서 뭐 승진에 조금 더 유리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실증적인 연구가 제시된 그런 측면이 있고 2005년에는 그 사회복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초과 근무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목표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제시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그 이제 논문을 서치를 해서 그 공공 부분에서의 그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되게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뭐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규범적인 또는 개념적인 연구도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서부터라도 저희들이 공공 부분의 어떤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연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제가 이제 현황 분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는 기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와 같은 그 이제 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초과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 3을 보면은 그 공무원들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 중에 하나가 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시에 의무적으로 1시간을 이제 공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현업 공무원과 비현업 공무원 간의 어떤 차별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 3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의 그 지급 단가가 그 직급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초과 근무 현황은 그 표 5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그 이제 인사혁신처 노사공동연구회에서 발표한 그런 그 이제 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표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제가 문제 제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섹터로, 그러니까 파트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여러 논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이제 그 관계자분들과의 어떠한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해봤던 그러한 그 초과 근무 개선에 대한 그런 관점을 한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은 뭐 규범적인 측면이라든지 생산성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윤리적 측면 그리고 조직 및 인사관리 측면, 사회적 측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5가지의 그런 관점을 통해서 초과 근무 또는 초과 근무 개선에 관련된 그러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와 같은 정리는 표 6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관점과 윤리적인 관점은 행정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 조직 및 인사관리 관점은 이제 경영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초과 근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그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어떤 부당 수령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서도 사실 초과 근무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생산성 관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초과 근무 자체가 주는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이제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오히려 초과 근무를 통해서 생산성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그러한 그 효과가 창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낮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초과근무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산성 관점에서도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및 인사관리 관점도 기본적으로 인사관리와 조직관리를 통해서 그 관점을 그 접근을 통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그런 개선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그 업무량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무량 배정,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봤습니다. 그 사회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그 초과근무와 관련된 뭐 재원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절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그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초과근무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한 5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방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 저희가 그 이제 그 조금 촉박하게 그 설문을 진행을 한 그런 관계로 그 9월 6일서부터 9월 12일까지 그 설문을 진행을 했고 그 431구의 설문을 수령을 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에 활용한 그러한 그 설문지는 총 417부로 저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표 7 보시면은 이제 설문 문항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 표 8을 보시면은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비슷하게 나온 그런 측면이 있고 연령은 주로 40대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약 한 30%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속 기간은 20년 초과가 약 38%, 그렇지만 15년에서 20년 사이가 6%에 불과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샘플링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대표성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담보하지는 못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그러한 그 설문지입니다. 그리고 직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 6급에서 7급이 66%, 그리고 8, 9급이 한 30%를 차지해서 6급에서 9급 사이의 공무원이 약 한 96% 참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제가 그 제목의 부제에도 달았듯이 이제 중하위직의 그 이제 중하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그런 결과로 저희가 그 도출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분석 결과 및 이제 함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그 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 9를 보시면은 본 연구에 참여한 그 이제 응답자들의 초과 근무 일수와 시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그 이제 응답자들의 초과 근무는 주 평균 이제 한 2.6회 정도, 그리고 초과 근무 시간은 약 3시간, 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시간, 그 다음에 주 평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약 8시간, 그래서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약 한 32시간 정도 이제 초과 근무를 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 10을 보시면은 초과 근무 수당의 월 평균 수령액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0만 원 미만이 약 한 35%로 최대 빈도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비해서 50만 원 초과도 약 한 15% 정도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초과 근무 이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 표 11에 그 초과 근무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그러니까 폐쇄형 질문과 제가 개방형 질문을 통해 가지고 왜 초과 근무를 하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업무량 과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초과 근무가 조직 문화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승진에 대한 후광 효과, 그 다음에 수당의 생활급화라고 하는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사실 초과 근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응답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초과 근무 수당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적절하다라고 인식하시는 그런 응답자들도 계셨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던 그런 그 이제 응답자들도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 적절하다라고 인식하시는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기준 단가가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이 야근 수당과 비교했을 때 민간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야근 수당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민간 부분과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 한 70% 정도의 응답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어떠한 개선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표 12 밑에 보시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초과근무 수당의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봉의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안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봉의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수당의 단가 자체가 그 본봉에 의해서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봉이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수당의 그런 단가도 자동적으로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봉의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공무원들의 이제 기본급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그런 논의를 또 거쳐야 되는 또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현실적인 그런 접근 방법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수당의 정액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수당의 정액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당의 정액화를 통해서 이 수당 자체가 사실 이제 생활급화로 이제 변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당의 정액화를 통한 이와 같은 초과근무의 개선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그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기관당 초과근무의 그런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초과근무 수당의 그 단가 자체만을 이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측면도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초과근무 수당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면은 오히려 초과근무를 늘리는 그러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또 조금 고민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표 14는 이제 초과근무 시간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발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표 15에 초과근무 축소를 통해서 생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의 어떤 양육 등과 같은 어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가 및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사를 표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 효과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초과근무 개선의 정책 효과성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는데, 초과근무 개선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 또는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분명하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총량제 준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인사평가에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착화된 어떠한 초과근무의 조직 문화 자체가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는 또는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 효과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초과근무 축소의 궁극적인 기대 효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표 16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표 16을 보시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과근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탐색으로 표 17을 보시면은 저희가 본 연구에서는 이제 대분류로 해서 인사제도 개선, 업무 절차 개선, 상사의 행동 규제, 그리고 기관에 대한 규제, 그리고 처벌 강화라고 하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그러한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 카테고리 안에 그 각각의 카테고리와 관련이 될 법한 그러한 대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설문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그 각 대안에 대해서 어떠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응답자들이 그 이제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성과 중심의 어떤 보수 체계라든지 기관별 총량 부과, 그리고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불이익 같은 것들은 사실 선호하지 않는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고, 긍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분야는 뭐 업무의 절대량 감소라든지, 그리고 업무량의 어떤 적절한 배정, 그리고 관리자의 솔선수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근무 수당의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뭐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담당자들이 조금 고려를 해볼 그러한 대안 또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표 17의 그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그 적절한 그런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문 분석의 함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 이제 본 연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 관점을 통해서 초과근무 개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당위성을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본 연구에서도 발견한 그런 부분은 당위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 본 연구의 그 구체적인 시사점은 한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초과근무 그 이제 시간과 수당에 대한 그런 관리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당 체계의 어떤 적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초과근무 이 개선 방안으로는 초과근무 수당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수당의 정액화라든지 이러한 접근 방법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볼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초과근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상사의 솔선수범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의 적정량 배정, 그다음에 부당 수령에 대한 어떤 처벌 강화 등과 같은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 문화적인 그런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당 체계의 어떤 개선, 그다음에 뭐 상사의 어떠한 뭐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와 관련된 그러한 개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문헌 연구라든지 탐색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또는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탐색적인 논의를 진행을 했지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접근이 조금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설문조사가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에 그쳤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샘플링이 좀 지나치게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조금 더 개선될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본 연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은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암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경대학교 박주암 교수입니다. 또한 개인적 측면과 상황적 측면에서 구분해서 본 점도 매우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일 가정의 양림에 대한 연구를 경영학, 심리학 그리고 행정학 분야에서 논의한 것은 언급했으나 노동학적인 면에서는 언급이 없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공무원의 근무가 공적인 근무, 즉 공공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면서 공무원 근무의 본질이 노동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의 시간의 근무를 노동 차원에서 접근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과근무의 개념은 법적인 면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의 근무 시 50%의 가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의 법률적으로 특정의 개념을 설정해 놓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하게도 공무원의 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별도의 초과근무의 단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법 관계 개념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특별한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의 모법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각종 공무원법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공무원법 역시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하여 발생된 것이어서 공무원법 역시 노동법의 범죄에 속한다면은 모법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수당 규정의 모법이 된다고 하면은 공무원만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공무원 수당 규정에 설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법체계에서 차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공무원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 이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이 노동하는 자체에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 공공의 역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급여 또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의 역무는 수행하는 노동의 종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역무라는 것이지 노동의 내용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이고 이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이 급여 또는 수당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 수당 규정 제15조 제2항의 이원 확인에 대하여 헌법소원에서 공무원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반 근로자의 초과 근무 근로수당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것이 타당하고 판결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초과 근무의 이유 중 가장 함의가 높은 업무량이 과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의 충원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용이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발제의 의견에 동감을 표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공무원 업무량 적정성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과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청소 연구 등이 공무원 조직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직무 분석 등이 어느 시기 국책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 등에 의해 맞추어진 틀에 의해서 부서별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행정이 서구 제국의 선진 행정제도를 모방했지만 그 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면을 간과하고 그 형식과 제도만을 모방한 경향이 있습니다. 올바른 직무 분석에 의한 적정량의 업무 배분이 있으면 시간의 근무의 차별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초과근무 제도 개선의 대안 탐색에서 상사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인식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한국 공무원 사회의 비민주성과 관료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고위공직자는 노동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공역무수행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영역에서 노동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인식 개념이고 노동관계법 역시 공부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연수원이나 기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연수기관에서 고위공직자가 노동교육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본인의 행태가 많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초과 근무를 유발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왜 아침에 해야 됩니까? 법률에 아침에 회의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회의한다고 그랬죠. 저녁에 퇴근하면서 내일 아침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면 하위직 공무원 시간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인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고위직 공무원들은 노동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노동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초과근무의 개선 방안은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노동의식에 따른 행태 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부터 노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절차의 개선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행정 업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등 각종 의회의 수많은 자료의 요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주로 시간의 근무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중첩된 자료를 생산하면서 다른 부서 또는 부처와 공유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바 이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부서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첩된 일을 수행하면서 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제약업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회사 같은 경우는 트리플 포트라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과학기술과 의료, 마케팅 분야의 지식을 한 군데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 세계 120개국 3만여 명의 직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초과근무 수당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선호는 본봉의 상향 조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학적인 면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의 보수 체계가 일정 수준의 민간인 근로자의 보수와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소위 만원의 역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비 수준 이상의 본봉 기준을 설정하고 계급 간, 호봉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직무급 도입의 근간을 마련하고 급여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근무 행태 개선으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직 일제시대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독립한 후에 오늘날 자본주의가 심화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이런 형태가 남아있게 된 것은 과거 관료들이 일제하에서 근무한 자신들의 형태가 부끄러워서 하위 공무원들이 적당히 일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당주의가 만연하게 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근무시간 중 노동의 집중으로 공무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시간의 근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환 교수님께서는 노동학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탈정치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전문연구원으로 있지만 오늘의 토론은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입장을 대표하는, 대표한다기보다는 입장에서 제가 좀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볼 때 굉장히 시적절한 연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문에서 바로 이러한 초과 근무와 일가정 양립 정책 그리고 일자리 늘리기 정책과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좀 관심 있었던 것은 현업직과 비현업직의 초과 근무 수당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현재 그런 제도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설명하면서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설문조사 결과 중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평균적으로 주 단위로 약 8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30만 원 미만의 수당을 받는 분이 60%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였고요. 또 업무의 절대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현재의 초과 근무 수당은 좀 적절치 않다. 일한 만큼의 보상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본봉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과 근무가 축소된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저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보면서 드는 의문이 과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초과 근무를 줄이고 또 업무량 분석을 통해서 초과 근무를 줄이는 만큼 더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원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초과 근무 수당을 인상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일을 더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진지한 좀 분석 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또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대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하는 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조직에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직급과 연령과 근속 기관별로 조금 더 교차 분석을 해보면 집단별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응답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앞으로 아마 연구를 하시면서 좀 더 세부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 나누기라고 하는 그런 정책하고 초과근무 수당의 관계를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발표에도 나왔지만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연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초과근무 총량이 이제 만약 파악이 된다면 이제 초과근무 필요 총량이 되겠죠. 그만한 인력을 새로 뽑은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인원이 나누어서 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과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된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하는 척과 또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로 대화가 있고 또 교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야마다 또 하시는 일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특성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소득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재 받고 있는 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들이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게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이라면은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작게 받고 있는 본봉을 상향할 수 있다면은 상향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초과근무 수당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일하는 분들은 본봉을 좀 상향함으로 인해서 소득의 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일가정 양립 정책 차원에서 볼 때 또 일의 양을 줄이고 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은 새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그 현장에서 상당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장 단위에서 구체적인 어떤 논의들이 밑에서부터 쭉 논의가 되어서 좀 취합되어서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원섭 박사님은 설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초과 근무제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성국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국입니다. 저는 그 조태준 교수님 발표문 잘 들었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교수님이 일부분 좀 감당해 주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두 가지 경험을 가지고 그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 공무원 노조하고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한테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제가 언론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시간 단축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팀을 좀 곁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에
그 서울의료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그 노동시간 단축 시범 모델을 만들어서 올해 이제 7개 기관에 다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하고 공무원이 여러분들 다를 것 같습니까?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유사점도 많고 거기서 연구된 모델들이 오히려 정부기관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걸 참조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곁에서 지켜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도대체 이 초과 근무 개선 또는 이제 공공기관의 노동시간 단축 왜 하느냐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가보니까 그 두 가지가 충돌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걸 그냥 삶의 질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또는 지자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더 방점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현장에서는 충돌한다라는 거죠. 일과 가정의 양립 또는 삶의 질의 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충돌한다. 왜? 초과 근무나 그 연장 근로를 축소할 경우에는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건 필수입니다. 이걸 배제하고 나서 초과 근무를 개선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인 거고요. 사실상 작년 서울시 모델도 초과 근무를 연장 근로를 줄이고 나서 추가 인원을 투입했는데, 남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임금 보전이죠. 줄인 노동 시간을 그 노동시간 관련된 노동자들이 가져갔던 임금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질을 개선하자고 했는데 삶의 질이 도리어 악화되는 뭐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똑같은 고민일 겁니다, 공무원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 개선이라는 문제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그 두 목표가 양립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그렇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만, 두 가치와 목표는 충돌할 거다. 여러분들 할 때도 이미 문재인 정부는 시동을 걸어놨고 올해 공무원들의 추가 인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연차휴관 다 소진하고 초과 근무 다 줄여서 이렇게 추가 인원 투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전하겠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겠다. 또 하나는 일본을 보니까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그 일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TV에 나오셔도. 그러니까 이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목표를 가질 건지 분명히 정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제 연구진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부가적인 효과고 삶의 질의 개선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죠. 결국은 같이 엮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설득은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아니면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 정부에 계신 분들은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설득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강요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뭐 독일과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했는데 성과 가지고 68시간을 해야 되는 나라하고 35시간을 하는 나라 간의 성과를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35시간이 되면은 똑같이 독일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가지고 입체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수단에 관련된 건데, 제가 목표 충돌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수단이 뭐냐면은, 저는 왜 이 토론회가 초과 근무 개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서울시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데, 초과 근무를,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축소하고 연차 소진을 해요. 우리 보통 노동자들이 연차를 어떻게 쓰십니까? 15개 이상인데 다 쓰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절반은 돈으로 받아가신단 말입니다. 생활급으로. 근데 왜 연차 휴가 소진은 이 안에 안 들어가냐 이거죠, 내 말은. 왜냐면 노동시간 단축은 그 서울시 모델에도 보면은 연장 근로 축소와
그 연차 휴가 소진이 같이 플러스되고 거기다가 유연근무제가 병행되는 식으로 가거든요. 총체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초과근무 개선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전제는 연차 근무는 100% 다 소진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연차 근무 100% 소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따라오실 수 있어요? 실제 반도 안 쓰시고 다 돈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이걸 간과하시는 부분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가 다음부터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돼서 초과근무 개선과 연차근로 소진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섞어서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설계돼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차근무 개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가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가지 목표와 수단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 다음과 같은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삶의 질 개선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이유는 수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자리 창출은 부가적인 효과니까. 네 번째는 이 하위직 공무원 임금 축소 문제는 이 생활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시간 단축과 그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체 개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고민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초과근무 개선 가지고만 되겠어요? 임금체계 자체를 지금 성과급도 없애고 직무급 방향으로 설계해 가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직무급으로 가겠다는 방향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어떻게 연결시켜 갈 건가라는 임금체계 개편이 연동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초과근무 개선 그 자체를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방향이 좀 잘못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게 이런 식의 어떤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 주도적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무원 노조가 한 10년째 거의 단체 교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그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그 계기 또는 고리를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시간 단축은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몇 가지 교수님 발제문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도 경험인데, 제가 공무원 노조 교육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혼날 때가 있어요. 현장을 잘 모르니까. 저도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거기 계신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혼나는데, 특히 이제 인사혁신처에 이제 아까 노사연구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많이 혼났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한 하루에 연장 근로를 초과 근무를 한 3시간 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많이 혼내시더라고요. 현장을 모른다고. 이게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공무원들은 한 5, 6시간, 뭐 7, 8시간 하시는 분도 있대요. 뭐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까지 됐었는데, 뭐냐면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수당을 지급받는 공식 노동시간만 측정을 하신 거예요. 설문조사를 할 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수당을 받지 않은 비공식 노동시간, 현장에서 얘기하면 실노동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노동시간과 수당을 받는 시간을 따로 묻는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을 설계할 때 이게 워낙 사실 서울시 연구 방법은 뭐냐면은 공무원들도 다 카드 찍지 않습니까? 카드 기록을 내놓으라고 해서 거기서 실노동 시간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파악이 안 돼서 직접 물어보는 방식도 병행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인사혁신처의 과장님도 오셨는데 카드 찍고 다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공식 근로 시간도 빼내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실노동 시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당으로 지급받는 거는 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노동 시간부터 줄이고 공식 노동 시간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다 그렇게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좀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초과 근무 이유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종환 교수님도 좀 일정 부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조태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시점이 있어요. 국정감사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아까 이제 국정과제 가지고 얘기했지만 국정과제보다는 국정감사 때 제일 많이 해요. 이건 사실상 맥락적 요인입니다. 그 학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맥락적 요인과 관련된 조사 질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시간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문화가 국회의원, 공무원, 공공기관까지 이게 하나의 사슬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기관에만 엄청나게 초과 근무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시간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 맥락적이라던가 이 문화적인 요인들을 줄이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공기관 가서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맨날 5시에 저기 자료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맨날 초과 근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문제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초과 근무 이유와 관련된 질문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대안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초과 근무 수당 관련해서 인상 문제는 저는 조태준 교수님 지적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근로기준법에 초과 근로 수당을 50% 할증하는 이유는 더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 많이 했으니까 더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과 근로를 제한하기 위해서 할증률을 두는 이유예요. 근데 근로기준법이 할증률을 들 정도로 제한하겠다라는 것을 연장근로 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이거는 좀 법치제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정액화하겠다? 이것도 정액화했을 경우 왜냐하면 초과 근로 수당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초과 근로를 정액화하겠다라는 거는 포괄임금제를 어기겠다라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건 법적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대안은 배제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런 것까지 거론하면은 너무 좀 뭐랄까요 안 좋은 일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과장님 나오셨길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노사연구에서 두 개 샘플 조사 하셨잖아요. 2개 기간. 근데 여태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얘기했으면서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대 정부들이 그렇게 시간제 근로니 뭐니 이렇게 해왔다라는 게 저는 의아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태준 교수님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좀 확장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조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일자리까지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수조사를 좀 많이 좀 하시는 게 샘플을 좀 많이 늘려가는 게 좀 정부에서 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과 근무 개선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초과 근무 축소 및 폐지를 설정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대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서 그 문헌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서 공직사에 남아있는 초과 근무의 간행이 가장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그 정부가 2007년 12월 21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변경을 하면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시행을 해서 그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 점을 언급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공공부문의 초과 근무에 대한 현행 연구입니다. 발제자님께서는 그 기존의 문헌 연구 그 세 분의 그 문헌을 소개를 하셨고 이 문헌들의 내용들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초과 근무 개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2012년 11월경에 그 행정자치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초과 근무 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연구가 있어서 이걸 소개를 했습니다. 이 개선안에서도 그 현재적 문제와 잠재적 문제
현재적 문제는 단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추진을 했었고, 잠재적 문제는 장기의 그 대응 전략 통해서 목표를 삼아서 개선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보상 체계 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업무 효율성 증대라든지 재정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장기 과제로서는 업무 관행 및 문화 변혁 보상 체계 개선을 통해서 근로 시간을 통제, 아무래도 초과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고 노동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 계산안에 대해서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액제 확대, 그리고 비금전적인 보상 확대, 그 방안으로서 휴가 보상제 확대를 언급하고 있었던 점이 좀 시사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연간 상한 시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초과 근무 적용 범위 조정, 그 다음에 부서장 업무 평가 반영, 초과 근무 실태 진단 및 컨설팅 전담 TF 운영, 이걸 제시하고 있었던 점을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현황 분석입니다.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에 대해서 이 법 체계적으로는 국가공무원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46조, 47조 근거 조항이 있고, 이거를 이제 대통령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 31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다시 여기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대통령을 근거 규정을 두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44조, 45조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시 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거하는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이제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우선 적용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그 논의점이 이제 좀 몇 가지인데요. 추가적으로 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그 공무원 그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조 시간의 근무 수당 보면은 그 각주에 보면은 각주 2번에 그러면 근무 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 시간 내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각주 3항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근무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 시간 내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 예상된 편성된 범위 안에서라는 견해와,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죠. 예산 항목에 계산된 것, 예산 과목표에 초과 근무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각주 5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2002년 대구 상수도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에서 그 대법원은 실제 초과 근무 시간에 해당되는 그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예산의 편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초과 근무를 했으면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현업 공무원인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이 이제 이후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아직 대법원에 와서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보수 수당 차이 형평성 논란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제 경찰 공무원이 그 공무원의 그 초과 근무 수당이 그 일반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작아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발제자님께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이제 합헌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은 특성이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다라는 걸 언급을 하면서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이제 그 64페이지 보면 심판 대상 조항들은 공무원의 초과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관해서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거는 공무원의 수당 단가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문제로 보아서 이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실제 초과 근무 시간과 관련된 이제 그 부분은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상사의 명에 따라서 초과 근무를 했는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문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 근무 계산 방안입니다. 발제자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쭉 논의가 앞선 발제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지위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도 있지만은 가정을 책임지는 그 생계수단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을 축지하고 이런 그 논의가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과 근무 축소 및 폐지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목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가정 양립의 실효라든지 노동 생산성의 효율성 이런 부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의 대부분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개념으로 보수 일부로 보는 측면이 강해서 일정한 단계 절차 없이 정부가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서 초과 근무의 과도한 축소나 폐지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공무원의 직접적인 급여가 줄어들게 되어서 도리어 공무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봉 인상이라든지 휴가 보상제 그리고 행정관리 체계 등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법적으로 접근을 해주셨고요. 박종암 교수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노동학적인 측면에서 노동자냐 공무원이냐가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재정의 지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동안공무노동조합 창원시 지부의 공동위원장 재정혜입니다. 먼저 저는 학문적인 것보다 제가 제1선의 공무원으로서의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서 108만의 인구와 직원이 3,800여 명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조합원 수가 2,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창원시 지부에서 209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전체의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여 개를 했는데 그 조합원들이 제일 먼저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초과 근무 제도 개선입니다. 초과 근무가 왜 이렇게 문제시가 되는지를 보면 초과 근무 수당을 정당히 지급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나 AI나 재난이나 특히 지자체에서는 축제가 많습니다. 그 축제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를 8시간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 몇 시간 혹시 인정해 주시 아십니까? 8시간 근무하는데 초과 근무는 4시간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급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우리 박승국 논술위원님께서 연차를 다 쓸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차가 제 연차가 21일이고 거기에 아까 중에 초과 근무 4시간을 하든지 주말에 근무를 하면 대체 휴무를 합니다. 그리고 당직을 쓰면 또 다음 날 그 주에 대체 휴무를 합니다.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문화나 축제나 예술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체 휴무조차도 다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라 합니다. 그런 지경에 특히 읍면동에 저희들이 10명이 근무하는 그 동의 직원들이 연차를 1년에 20일 되는 연차를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지방 공무원이랑 국가 공무원이랑 같이 이렇게 토론에 나와가지고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그런 차이를 조금 봤으면 싶습니다. 지방 공무원은 책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다 써라, 초과를 뭐 근무를 하지 말 한들 그는 하나의 학문이고 하나의 지침이고 하나의 그냥 문서입니다. 지방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들은 그게 아무리 좋을지언정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25페이지에 보면 그 초과 근무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5급에서부터 9급까지. 그 저희들 이 표를 보면서 우리 지방에는 하이즈 공무원인 6급부터 6, 7, 8, 9급인데 5급은 이제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면 5급의 단가와 9급의 단가가 차이가 한 4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9급의 직원이 그 8,117원으로서 근무를 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4만 3,839원입니다. 근데 이 직원이 1호봉이 139만 5,800원인데 여기서 54만 원의 이 초과 근무를 뭐 하는 직원도 있고 일이 많아서 하는 직원도 있지만 209개 부서가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부서나 뭐 축제 부서나 이런 부서는 일이 많은데 지방의 제1선의 읍면동에 같은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근무만 하면 됩니다. 그 잠못 있겠죠. 그렇지만 이 초과를 안 하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초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이 수당을 신설하는 국가 공무원이 5급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5급의 단가가 높는갑다. 그렇게 늘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일선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수당을 정확히 지급을 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아까 임금체제 개편입니다. 본봉이 작기 때문에 그 본봉에 대한 단가로서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는데 아무리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 한들 이거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임금 체계를 그게 격차를 낮춰야만이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초과 근무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너가 좀 지자체에서 초과 근무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 매일 뭐 우리 경상도 말로 두드려 맞는 게 초과 근무 때문에 저희들도 뭐 일반 시민이 뭐 지원들 찍으면서 뭐 고발도 하고 매일 언론에 그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시민들이 보는데 그럼 정당히 초과 근무를 해라.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일선에서 저희 그 조합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초과 근무 제도 개선이다. 수당을 정당히 지급을 하든지 8시간 근무를 하면 8시간 다 지급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 임금 보전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임금 보전에서 5급이 지금 관리수당 우리 지자체 5급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수당 9%로 바뀌어가지고 그분들은 저희들은 그분들은 그냥 시간 되면 집에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당을 정액화 해주면 저희들도 일선의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낮에 솔직히 낮 열심히 일을 하고 근무 시간 내에 그다음에 잡무가 있으면 한두 시간 근무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늦었지만은 우리 그 일선의 공무원들이 60만 공무원들 제일 바라는 게 초과 근무를 떳떳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일과 가정과 주말이 있는 삶을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초과 근무 수당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정액화를 하든 단가를 인상을 하든 그다음에 정당하게 지급을 받든 이거는 한 번쯤은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 빌려서 결과가 어떻게 되지 간에 저희들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뭐 시간 때우기시, 눈치 보기시 뭐 그렇게 공무원들이 비양심적인 공무원들이 되지 않는 공무원이 되게 해주기를 빌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지부장님께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도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해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 과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행정안전부에서도 좀 오셔가지고 좀 지방직에 좀 많은 이런 말씀을 좀 듣고 가셨으면 좋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이제 조태준 교수님 이제 발제를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이제 공무원 인식 조사를 통해서 초과근무의 원인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신 교수님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 이제 최대 화두는 일과 삶의 균형에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만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성과가 난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고 이제 쉴 때 쉬고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해서 이제 창의적으로 성과를 내는 문화로 이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체적 이견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을 하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어떤 지금의 장시간의 근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려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범부처에서 이런 대응 방안 마련을 해줄 거를 특별히 당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모범 고용주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적으로 이제 추진해서 민간 부분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초과근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초과근무 감축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밖에서 보시기에 큰 표가 안 난다고 그렇게 보시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양한 조치를 저희가 취해는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2014년부터 해서 부처별로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한 다음에 총량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시행하는 그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6개 부처에 2014년에 이제 시범 도입한 다음에 현재는 이제 45개 부처로 이제 확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초과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의 1인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작년에 25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드는 3시간 줄어드는 속에 좀 어느 정도 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서별로 이제 초과근무 감출 실적을 부서장이 이제 성과 목표로 지표로 설정한 다음에 전년도의 초과근무 시간을 좀 하회하는 수준으로 좀 성과 목표를 좀 구체적이고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저희가 각 기관에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저희가 각 기관에 이제 초과근무 감축을 위해서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침이다 보니까 어떤 강제적인 수사는 안 되지만은 어떤 각 부처의 특성에 맞도록 좀 적용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특별히 이제 퇴근 후에 이제 출근 전까지 최소 9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간 최소 휴식 제도를 도입해서 좀 적용하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대에는 좀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 근무 시간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좀 근무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좀 엄격히 제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에 업무 지시라든지 업무 회의를 개최하는 것들은 지양을 하고, 또 최근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퇴근 후에 카톡 지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각 부처에 장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아직도 초과 근무 시간이 이제 중앙부처입니다. 22.1시간 정도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감축,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박성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연가 사용 촉진, 그리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무 시간을 좀 단축을 하고 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점검 개선해서 근무 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업무 혁신을 좀 추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출산이라든지 육아 부담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이제 일가정 양립과 근무 방식들을 제고시키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아직 지방은 안 되고 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부처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초과 근무에 대한 공무원 인식 조사도 저희가 저번 주부터 해서 설문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근무혁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실효성 있는 이제 초과 근무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과 근무가 좀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교대제 공무원들이라든지 현업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좀 구조적인 원인 진단이 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그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어떤 제도 마련과 함께 이 제도가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어떤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노조 참여라든지 전 공무원의 어떤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병행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초과 근무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몇 년간의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요 논문에 발전문에 나와 있다시피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다양한 복잡한 이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양한 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주신 좀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좀 초과 근무 감축 등 이제 근무혁신 추진하는데 오늘 뭐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또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조태준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빠진 점이 있다면 지금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점심시간이 한 분 계시네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문 인식기로서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한번 실제 얼마만큼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한번 남시키진 않았습니다만은 자료를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실노동 시간, 그러니까 수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의 경우 수를 한 9,000원, 1시간당 그냥 평균 9,000원 계산했을 때 약 3억 원의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는 어떤 공무원들의 지금과 같은 비합리적인 헌신이 아니면은 정상적인 유지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드리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군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답변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참 생각했는데,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는 정원은 581명, 그러나 우리가 막 아까 말했던 삶의 질 문제 등 해가지고 육아휴직 뭐 같은 휴직들을 이제 적극 장려한 결과 현원은 520명입니다. 그러니까는 11.5%의 인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남은 업무들이 초과 근무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직원들의.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직원들은 또다시 그에 대한 업무적인 스트레스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지금 질병 휴직자도 지금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악순환의 굴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업무 대체자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어느 순간 대체를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어쩌면은 초과 근무라는 게 이게 권력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중앙정부 기관에서 또는 도 그리고 시군 단위로 내려오면은 이 관계가 대단히 위계적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정부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동등한 대등한 정부 기관,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요. 위에서 일을 던지면 밑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서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방 분권화에 대한, 그러니까 분권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공문이 내려오면은 정부 합도평가 실적 거양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와요. 그래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내년에는 지방 분권마저 중앙 집권적으로 정부 합도평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관 간의 어떤 권력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무를 요구했을 때 그 업무지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하위기관의 입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틀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이제 이 한 문화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초과 근무와 관련되면은 조직 문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과장님 대거 못 하고 계시면 밑에 직원들 눈치 보고 못 나가는 문화. 물론 지금은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화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진급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과장님들은 이제 군수님 눈치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일하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권리가 인사권을 군수님이 독점하고 있고 그 하부 조직은 그 독점된 권력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직원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견제 안 되고 위에도 견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권력의 불경에 의해 가지고 조직 문화 자체도 근본적으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가 되고 기관과 기관 내 권력의 문제, 쉽게 말하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재정 조긴 집행이다, 또 정부 합동 평가를 한 내용들, 이거 노동 생산량을 뜻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중앙 정부 또 지방 정부 같이 모여서 한번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행안부가 왔었으면 좋을 뻔했네요. 오늘 안 오셔갖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그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요. 지금 정부가 이제 뭐 총량관리제, 근무혁신 이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비공식 근무 시간만 늘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수당을 절감하게 될 거고 또 그 아까 이제 목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말 그 일과 가정의 양립의 목표냐 아니면 일자리 창출의 목표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식대로 가시면 결과적으로 이 수당을 절감을 해서 그 이제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해 증원해야 되잖아요. 증원에 대한 그 인건비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일과 가정에 대한 그 양립 이 부분들의 그 목표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그 비공식 그 근무 시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상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함정 접근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 상황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보다 더 달라고 우리가 막 그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잘못된 제도를 시대에 맞게끔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자세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수당만 절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의 이런 통제 수단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제대로만 받으면 지금 예산 훨씬 많이 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급여 보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급, 5급은 왜 정액화를 하면서 6급 이하는 정액화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정의 급여 보전을 하게끔 해주고 또 실제로 그 노동시간들 적합하게 측정을 해서 정말 필요하면 그때 비로소 그 해당 업무에 지원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뭐 이렇게 국감에서 불필요한 대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감에서 공무원들이 물론 자료 요구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국감에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 거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쟁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남는 것뿐인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에서는 불급하는 업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경시대 때 업무들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식과 관행으로 그런 또 정부의 지침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초과 근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접근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불급한 업무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주셔야 되고요. 또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제도는 계속 시간을 찢게끔 만듭니다. 부정수급자를 만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액화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정말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를 할지 이런 거 국가적인 정말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른 거거든요. 일상적인 업무하고 비상근무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접근도 다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전장에 나면 공무원들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AI가 구제액이 생겨서 공무원들이 죽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상적인 업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접근 방식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또 지금 현재 또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평가가 정말 이 좋은 공직을 만들고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가는 평가가 좀 좋은데 정부가 만든 목표를 갖다가 강제하기 위한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 초과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총량 관리제 해놓고 총량 관리 제대로 못한 관리자를 갖다 평가를 또 안 줄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들은 결과적으로 비공식 시간을 늘려라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평가들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예, 먼저 하실 말씀이 예, 먼저 하십시오. 예. 네. 정지만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혹시 노동교육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왜 이 말을 묻는가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만든 정책 하나하나가 말단에 가면 다 근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본질적 사고방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단 한 번도 노동교육 받지 않아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이것이 노동이다, 이것이 근로 조건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게 때문에 사실은 이 하위직들이 불효불급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앙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고위직, 대통령도 노동자시잖아요. 그분 다 노동교육 받아갖고 근로자가 뭔지 노동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건 모르니까 그런 정책 자기가 만든 이 공론 하나가 밑에 가면 다 근로 조건인데 그 인식하고 있냐 이거죠. 한 명도 인식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 지방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시간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본질적인 사고 방식,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도 사실 노동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대한민국 95% 이상의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인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노동 의식이 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드는. 내가 만든 이 정책 하나하나가 말단 내려가면 전부 다 근로 조건이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 공무원들을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노동교육 시키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우리 조합원들이 뭐 노동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들 근로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근로자는 진짜 인식하고 계시냐 이거죠. 예, 부탁합니다. 예, 지금 갑자기 본물처럼 질문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하시는데요. 아마 이상하게 우리 정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정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이쪽에 있는 거지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자는 오늘 대화의 자리가 이 장소라고들 생각하시고요. 혹시 여기서 안 나온 얘기가 있으면은 잠깐씩만 언급해 주십시오. 먼저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예, 저 은평구 세무과에 근무하는 이막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법과 제도가 잘 돼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저는 오늘 오면서 이 초과근무 제도는 반드시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참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했는데요. 저희가 이 돈 때문에 허위로 이 초과를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급이 좋고 안 좋고는 그건 부차적인 차원이고요. 일단 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되면 우리가 공무원이라 그러면 일단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놀고 있다, 별로 할 일도 없다, 인원이 많다, 뭐 칼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돈 때문에 이 휴일이나 이 남는 시간에 나와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 청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심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요. 구청에 있으면서 감사실 직원이 그 많은 직원들이 있으면서 간 청렴하고 부패 척결하고 이런 거를 그 교육을 하시면서 이 허위 초과근무 수당을 놔두고 이걸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가 있는데 물론 아까 축제나 이럴 때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 관계없이 제가 나와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공무원이 이 양심과 청렴을 해치는 이런 제도는 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뭐 노조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지금 우리 직원들도 이거 정액제로 하면은 안 하거든요. 정액제로 했든지 아예 없으면 안 하는데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 했어요. 초과를 안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지금 집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의 직원도 나와 계시지만 이게 왜 진작 바뀌지 않았는가. 옛날 성북구에서 분명히 TV에서도 나왔어요. 공무원 욕먹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런데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해서 내년에는 분명히 이건 바뀌어져야 된다. 분명하게 제가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57시간인데 각 다른 데는 또 안 받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57시간인데 제가 57만 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10시간 빼고 나머지 47시간을 찍으러 나와요. 일과 관계없이 나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41시간에 10,000원입니다. 그러면 47만 원을 호의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47시간을 받으면 3명이 받아버리면은 그 사람을 인건비를 한 사람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국민들 그 돈을 혈세를 받아서 그럼 그 사람을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 얼굴 보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 제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치안에 유지를 하는 행정 비용을 들여서 경찰을 많이 뽑아서 진짜 잘 살게끔 도둑놈 없이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액제를 달라 이런 거 사실 지금 공무원 월급도 이 호봉이 높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연금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일단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뭐 솔직하자는 말씀이시고 우리 치사하게 만들지 말자는 말씀이신 거 저도 충분히 알고 학계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손 드셨죠? 예. 네, 짧게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강원도 태백시에서 온 박주원입니다. 저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인데요. 예, 요즘 실제 그 지방에서 나오는 행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젊은 8, 9급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좀 그 생각이나 의식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행태 중에 하나가 저희 5급 공무원들, 그러니까 5급 사무관님들은, 동장님들은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업무를 하시다가 낮에 오셔서 주무시다가 밤에 술을 드세요. 그럼 저희는 그걸 다 맞춰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5급 사무관님들은 다 노시니까 우리도 업무 시간에 놀자고 얘기를 해요. 이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좀 똑똑해지는데 그 공무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그 조직이 경직화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철통이다 보니까 이 9급 친구들이 일을 안 해도 제재를 못 해요. 그리고 이 똑똑한 9급 친구들은 5급 때는 사무관님들한테 점수도 사실 잘 받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낮에 나와서 놀고 밤에 초과를 답니다. 초과 달면은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일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원칙 중에 하나는 일을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냥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좀 모두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서로 일을 잘하자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좀 아울려서 좀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조태준 교수님께서는 저희 시간 선택제 제도에 대해서 아직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초과 근무 가장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공무원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서 81.4%가 초과 근무를 더 하고 있고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저희 시간 선택제 공무원 중에 반 정도가 퇴사를 했는데 지금 엊그제 행안부를 가서 저희를 담당하는 과장님과 면담을 했었는데 저희 중에 50% 가까이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거나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50%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나머지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일을 안 하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어떤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무섭게 얘기를 하면은 어제 그 초과 근무 그다음에 기본 근무 시간을 강요당하다가 유산을 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1000명 단위의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과장님은 너희는 왜 일을 그만두냐 내지는 우리 더운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좀 많이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단순 직업은 다 이미 다른 공무직이나 기관직에게 넘어갔고 일을 쪼개자고 말씀하시는데 유연근무 일하는 시간 선택제에게 적합한 직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지만 과장님께서 만약에 초과 근무에 대한 행태를 좀 알고 싶다면은 저희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현재 81.4%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다 없어지기 전에 좀 같이 모여서 상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씩 다 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뭐 시간 관계도 있을 것이고 각자 말씀하셔도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외에 더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네요. 이제는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먼 길 와주셨습니다. 멀리 목포, 그다음 창원, 부산에서 좀 와주셨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와주신 것은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시고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설정을 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한 우리 공동교섭대표단에 대표하여 이충재 위원장님의 한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재 위원장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 대정부 공동교섭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전국 통합공무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이충재입니다. 예, 먼저 오늘 토론회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부터 이렇게 주최 또 지금부터 주관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재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창현 의원님, 이영도 의원님 같이 또 공동 주최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바른정당에서 우리 홍철호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적 토론회를 시민단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개혁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개혁 시민연합 남궁근 공동대표님, 그리고 서영복 공동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또 박수정 사무총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2017 대정부 공동교섭단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하고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현재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대정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교섭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교섭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설립된 노조들이 대정부 교섭을 하기 위해서 2017 대정부 공동교섭단을 꾸렸고, 물론 아직도 이 교섭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엄연한 현실이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무원 초과 근무 제도는 공무원들의 낮은 급여를 보존하기 위한 성격, 그리고 초과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부정수급이랄지 또는 초과 근로가 너무나 당연한 관행과 의식 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쯤은 이 초과 근로 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은 초과 근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답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4급은 월정액으로 직접급 업무 추진비를 주고 있고 5급은 관리 업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초과 근무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6급 이하 하위직은 되지 않고 있으면서 정액화가 됐든 또 부정수급을 처벌하는 부분들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관행과 의식을 바꾸든 또 이런 다양한 평가 제도 속에서 이 초과 근무 제도를 개선하든 오늘 이 토론회가 기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국회나 정부에서 또 정부 관계자도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좀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회 함께 주최해 주신 행정개혁 시민연합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홍철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토론자 및 발제자 그리고 자장은 별도로 2부에서 따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참석해 주신 네 분들께서 좀 계시는데요. 이분들 별도로 소개보다는 이제 한 분 한 분 모셔서 축사 듣는 형태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우리 축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좀 앞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네. 예,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화두가 우리한테 익숙해진 지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았던 게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라는 거는 한없이, 공공 서비스는 한없이 늘 부족하기만 하고, 그래서 질타의 대상이 정책, 그러니까 권력 이반자여야 하는데 정작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화살이 돌려지는 그런 현상들도 목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공무원이라는 어떤 자격증 한계가 또 주는 여러 가지 노동에 있어서의 불리함들이 이런 상황을 계속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함께 계신 홍철호 의원님, 그리고 이용득 의원님, 신창현 의원님 같이 뜻을 모아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가면서 하나씩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리서부터 오셨다고요? 예, 모두 이 아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단초를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큰 힘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이재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함께 해주셨고요. 함께 우리 큰 힘이 돼주시고 계신 우리 홍철호 의원님 모시고서 함께 인사 한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국회에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공직 사회도 역시 우리 기업에서는 이제 노사 간의 뭐 갈등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이제 서로의 그 이익이 이렇게 상충되는 것들이 요즘에는 정부가 지향점이 이제 좀 달라져서 근로 시간과 또 시급 간에 노사 간에 서로 이제 차이점들을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서두르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참 기업은 좀 답답해하는 면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한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우리 기왕에 이제 우리 공직은 기왕에 와 계신 분들은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고, 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노량진에 가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직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제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 그냥 사기업에 있어서의 노사 문제는 시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동 문제에 있어서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는 모르지만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있지만, 공직사회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제가 전문성은 없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4급은 직책수당, 또 5급은 관리 업무 수당, 아까 말씀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이하 6급 이하 어떻게 보면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은 임금 보전의 수단이 초과 근무로, 그러니까 기업은 연장 근무죠. 연장 근무를 가지고 이제 좀 보전되는 방식으로다가 아마 임금 체계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시간을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연장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공직은 아마 초과라 그리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시급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걸 좀 다르게 책정함으로 오는 불합리, 이걸 좀 바로잡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정당의 입장이 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당의 입장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선망의 대상이지만 또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 나름의 제 자신이 박봉하셨던 공무원 아버지를 둔 죄로 우리 사남매가 참 고생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여러분의 고민, 고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참고로 의원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경기 김포을입니다. 그래서 지인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해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그 토론회를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남궁군 대표님 모시고 예, 인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남궁근입니다. 저 외에도 뭐 서영국 대표도 오셨고 우리 강재상 정책협의회장도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초과근무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이고요. 우리 이재정 의원실하고 홍철호 의원실과 여러 의원실과 함께 우리 행정개혁 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학에 있는 대학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이 많다는 건 뭐 알고 있습니다. 2,100시간. 근데 공무원들은 더 많습니다. 2,200시간.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의 꼴찌 수준입니다. 참 세계에서 부지런하기로 가장 소문난 독일을 보면 참 깜짝 놀랄 자료가 있습니다. 독일의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370시간인데요. 노동 생산성은 세계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 사람들의 그 근로 방식이 우리의 성장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1년도에 유럽에 가서 한 3, 4개월 동안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은 그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밥 먹고 와가지고 야간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아예 그냥 머릿속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초과노동이 많으면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도 안 되고 요즘 뭐 우리나라 최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이 초과노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또 청년 실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걸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뭐 초과 근무 시간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출의 계기도.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마련된 자리에 전문가들께서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반드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저희 행정개혁 시민연합에서도 힘이 닿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그 힘이 돼주신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셔서 마저 좀 소개해드리고 좀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그 전국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장님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앞으로 좀 나오셔서 좀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좀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관계로 좀 편한 복장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굉장히 힘든 날 토론회를 하게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그만큼 공무원 우리 노동자들의 초과 근로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지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노동위원장이 되니까 조금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노동자들이 궁금해하고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계부처 관련된 분들께 문의를 드리면은 답이 빠르게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전과는 10분 다르다는 걸 느꼈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공무원 노동자분들, 그리고 또 이재정 의원님, 또 홍철 의원님, 특히나 우리 또 홍 의원님은 그 아버님께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 가족보다 훨씬 더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 초과근로 관행 개선에 대해서 역할을 좀 잘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의 노동 현장이기도 하지만 현장 노동자입니다. 저는 세브란스 간호사였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의료산업노련의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장에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사실 노동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공무원 노동자들은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관행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초과 근로된 그런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그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좀 더 노동자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정책과 행동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 같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뿌리들을 잘 내린다라면은 저는 우리 공무원 동지들도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뭐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뭐 좋니 나쁘니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노고와 애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충재 위원장님과는 2015-16년 공무원연금 투쟁 굉장히 빡세게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열심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노동자들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이번에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서 저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 동지들의 삶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축하드리고 좋은 법으로 우리 좀 함께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그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앞장서 투쟁하신 우리 이수진 위원장 동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것으로 간략하게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요. 2부는 우리 강재상 자장이 모시고 앞으로 2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과 우리 발제하신 조태준 교수님 자리로 좀 와주시고요. 이후 진행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주변 정리 좀 하기 위해서 하는 30초에서 1분 정도만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 아니면 뭐 바로 진행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전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